플라밍고! 여과 섭식자로 불이 가장자리에 필터가 있어 작은 수생 생물이나 조류를 걸러서 먹는다. 한 다리로만 서 있기로 유명하고 이 행동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잘 숨겨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눈을 딱 꼽아도 무릎처럼 보이는 부분은 발목이라는 사실. 무릎은 몸쪽 깃털에 가려져 있다. 플라밍고의 핑크 색상은 카로틴에 의한 것인데 당근이나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성분으로 플라밍고가 섭취하는 먹이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핑크색 내지 붉은색을 띨 수 있다. 암수 모두 젖과 유사한 크롬밀크를 생성하며 특이하게도 식도에서 생성되어 토에서 먹이는데 중요한 건 색이 빨간색이다. 아들아, 아빠가 좋은 것만 먹여줄. 일부 플라밍고 종은 나트론 호수가 서식지인데 웬만한 동물은 이 호수에 들어가면 플레이그 맞은 것처럼 피가 쭉쭉 닳다가 선체로 죽지만 플라밍고는 다리 한정으로 이 호수에서 견딜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플라밍고의 똥이 분홍색이 아니다. 에이, 낭만이 없어 낭만이. 나가. 가면 올빼미의 일종으로 유일하게 독립된 과로 분화된 종이며 특이하게도 얼굴이 평평하니 2D 형태이다. 한마디로 생애 처음 이성의 눈을 뜬 계기가 2D라는 것이다. 아무튼 2D 이슈로 인해 섬뜩한데 납작 만두인가? 입은 어떻게 벌리지? 등의 반응과 은근 귀엽다. 등의 반응으로 나뉜다. 한 번 짝을 맺은 상대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일반적인 수명은 4년이지만 사람 손에 길러질 경우 훨씬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10만 분의 1의 확률로 흑색증 개체가 등장하는데 야, 떴냐? 눈에 띄어 포식자에게 사냥당할 확률이 높아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기에 야생에서는 대부분 죽는다. 해리포터 코인에 탑승하여 반려동물로도 길러지지만 야행성에다가 울음소리가 밥솥 같은 소리가 나서 어떻게 키우나 싶다. 대서양 퍼핀 비행과 잠수 모두 가능한 새로 IUCN 지정 최소 관심종에서 2018년 멸종위기 취약 등급으로 2단 승급하였고 특히 유럽에선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멸종 위급종으로 분류되었다. 퍼피는 혀가 거칠고 입 천장에는 가시가 돋아있어 물고기를 왕창 잡아서 물고 있을 수 있다. 놀부 새끼 뭐라고?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번식기떼며 어설픈 화장실력과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때문에 바다의 광대라고도 불린다. 짝짓기 철이 끝나면 이렇게 변한다. 불을 파서 둥지를 지으며 혼자 먹고 살려면 퇴사해도 되지만 새끼에게 주려고 물고기를 물고 있다가 다른 새들한테 치여서 고기를 뺏기거나 물에 처박기도 한다. 화이팅! 슈비! 선사시대 모양의 이 새는 키 1에서 1.5m에 몸무게는 꼴랑 5kg이며 날개를 다 폈을 때는 가로 길이가 2.5m에 달한다. 부리 원툴로 헤어를 좋아하며 새, 작은 악어까지 잡아먹고 짝에게 구애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인간에게 기관총을 쏜다. 슈빌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인내심으로 사냥을 하지만 가끔 물고기가 아닐 때도 있다. 고독한 스타일이라 혼자 살고 혼자 먹고 심지어 짝짓기를 해도 슈빌 2마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보기 힘들다. 보통 알은 2개를 낳으며 두 번째로 낳는 알은 첫 번째 알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백업용으로 추정되며 엄마 나 백업용이야? 일반적으로 먼저 부화한 개체가 동생을 쫓아내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 지구에 9,000마리 이하로 남아 희귀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원이나 개인 수집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마리당 $10,000가 넘게 팔리며 포획 상태의 슈빌은 거의 번식하지 않는다. 끝! 어깨거리 극락 크기는 약 26cm, 루포리나 속의 유일한 종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2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성적 이형성이 아주 극단적이며 수컷은 청록색의 가슴 덮개와 등에 세울 수 있는 검정 망토를 가지고 있으며 암컷은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갈색을 띈다. 또 수컷의 깃털은 매우 검어서 정면으로 봤을 때 반타블랙에 필적하는 99.95%의 빛 흡수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3차원이었던 어깨거리 극락조가 2차원 평면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여 어깨거리 극락조는 옷을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얘네들은 소개팅 어플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남녀 성비가 기가 막힌다. 암컷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짝짓기를 동의하기 전에 15마리에서 20마리의 수컷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컷은 기회가 생기면 미친듯이 구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 형 덕분에 드디어 그릴 수 있는 새를 찾았어. 독이
스픽스 마코. 영화 리오의 모티브가 된 새로 미국에서 사육되던 스픽스 앵무 엘비스가 종 보존 사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브라질 카틴가 지역의 벌목과 화전으로 스픽스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이미 희귀한 상태였고 불법 조류 거래가 한창이던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총 10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1987년 암시장에서 한 부자는 이 새를 사려 4만 달러를 지불했다. 80년대에 4만 달러? 2019년에 야생 상태에서 멸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종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 6월 8마리의 스픽스가 야생으로 방사되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에 12마리의 추가 방사가 예정되어 있다. 스픽스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야생에서 볼 수 없었던 종을 야생으로 다시 도입한다는 점과 조류를 성공적으로 재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겨진다. 수십 년간 우리에서 생활한 스픽스가 코브라 기동 뺨치는 실력으로 포식자도 피하고 고향 음식도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참 다행이며 항상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 화식조. 키 170에 몸무게 70kg,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소문이 나버렸으며 지구에서 타조 다음으로 무거운 새로 호주의 화식조 서식지에는 차도 부셔버린다는 화식조 위험 표시가 있다. 화식조는 위협을 받으면 시속 50km로 쫓아오며 강력한 부리로 우리의 소중한 머리털을 앗아가고 각 발가락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이 발톱으로 내리찍어 심각한 열상을 입힐 수 있고 야 그거 진짜 칼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대화로 어찌어찌 회피하며 발톱을 다 깎아버렸다 하더라도 화식조 킥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상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암수 모두 남근이 있지만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수컷의 정자는 이 가짜 음경 기저부의 배설강에서 나온다. 주로 과일을 먹고 약간의 육식도 하지만 똥을 싸면 덜 소화된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배설물은 물론 서로의 배설물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이상한 놈. 가마우지. 세계 곳곳에 분포하는 가마우지는 종마다 45cm에서 100cm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이고 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면에서 잠수하여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몇몇 나라에서 가마우지 낚시 기술을 이용해왔는데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우지로 낚시를 하는 것이며 이게 자율주행 낚싯대라니까? 이 전통은 일본과 중국에 일부 남아있다. 가마우지가 작은 물고기만 삼킬 수 있도록 새의 목에 끈을 감아 큰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어부에게 돌아오면 엄마 할머니가 나 5만원 줬어. 아 일로 와봐. 엄마가 잠깐 맡아줄게. 현대에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으로만 남아있다. 장가 가는 놈이 봉알 놓고 간다고 가마우지 중 한 종인 못나는 가마우지도 있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의 고유종이며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유일한 가마우지다. 먹이가 풍부하고 딱히 천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나중에 침입종에게 카운터라도 맞는 날은 카운터 펀치. 이거만큼 아직 산 사람 없다. 끝. 큰 바다 새우리.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키는 약 75cm에 달하지만 날개는 겨우 15cm에 불과했으며 날지 못하는 대신 어뢰처럼 유체 역학적 설계로 바다에서 수영과 잠수가 가능했다. 펭기너스라는 속 이름 때문에 펭귄이라는 말은 큰 바다새우리의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19세기 말 남극에서 비슷한 새가 발견되었고 아니 여기도 펭귄이 있네? 해서 그 새가 펭귄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16세기부터 인간의 베개에 있을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 멸종에 가깝게 개체수가 급감하였는데 유럽은 이 종의 도살을 금지하였지만 멸종 직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소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유한 유럽인과 수집가들에 의해 채집되었다. 바위섬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섬에 땔감으로 쓸만한 것이 없어 선원들은 지방이 많은 큰 바다새우리로 불을 지폈고 양동이에 담긴 큰 바다새우리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태운 불에 익어 사라져갔으며 1844년 한 수집가의 요청으로 엘데이 섬의 밀렵꾼들이 출발하였고 알을 품던 마지막 한 쌍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알은 밟아 부쉈다고 한다. 맷도요. 통통한 몸과 짧은 다리, 큰 눈과 긴 부리를 가진 새, 뒤통수 가까이에 위치한 눈 탓에 다소 모자라 보이지만 호감상으로 성체는 약 25cm에 200g 정도 된다. 갈색, 회색, 검정색, 고마운 깃털들. 이 조화를 이루어 숲에 은신하기 딱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관 최강자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맷도요 사냥은 지역에 따라 인당 사냥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걸음걸이가 상당히 흥겨운 새로 유명한데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틀어주면 몸을 까딱까딱거리며 비트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걸어다니며 주된 먹이인 지렁이를 비롯한 무척추 동물을 찾아다닌다. 신이 맷도요를 만들다가 손을 미끄덩 하여 뒷머리 가까이에 눈을 붙였다. 허거덩. 그 덕분에 초울트라 광각 시야를 가지게 되어 오히려 좋은데? 새뿐 아니라 육상 척추동물 중 시야 범위가 탑 클래스이며 아마 눈이 이쯤 있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니 너는 어떻게 우니?